안녕하세요, 고아라TV입니다. 자, 오늘은 핑크 펭귄이란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핑크 펭귄이란 책이 읽어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추구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1인 창업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은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뒀고요. 저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공부해야 되고 배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첩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핑크 펭귄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펭귄은 우리가 다 하얀색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펭귄에 이렇게 다 생긴 거는 다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펭귄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고객의 마음속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저 똑같은 펭귄의 무리 중 한 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슬픈 얘기이기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고객의 마인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튀는 존재, 이런 핑크 펭귄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좀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넘버원 고객에 초점을 두어라. 자, 넘버원 고객에 초점을 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제품 우선 사고방식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품 우선 사고방식이란 뭐냐면 제품만 팔 수 있다면 고객이 누구든 상관없다는 식의 제품 우선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의 역량을 너무 얇게 펼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게임을 벌리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눈에 전혀 전문가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내가 중국집을 하는데 손님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손님의 입맛에 다 맞추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중국식 메뉴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스테이크나 팔아볼까? 그럼 중국집 안에서 스테이크도 팔고, 초밥도 원하네? 초밥도 팔고, 뭐 감자튀김도 팔고, 정말 내 이런 브랜드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음식이 아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제품을 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의 유형을 반드시 생각하고 정립하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좋대요. 어떤 고객의 유형과 거래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고객의 유형과 거래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고객의 유형과 거래하기 싫은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고객과 최고의 효율을 내며 즐거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어렵다고 하면 최악의 고객부터 지워나가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최악의 고객은 내 음식에 되게 감사하게 먹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혹시나 뭐 벌레가 있는지 머리카락이 들어있는지 일부러 꼬치꼬치 이렇게 캐내려고만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중국집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음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최악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부터 지어나가서 계속 지어나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최상의 고객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객을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고객을 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풍겨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 무형이든 유형이든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칼자루를 쥐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좀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부분인데, 자, 이 칼자루 쥐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무엇에 인간의 본성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 상품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닌 특별한 것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제 제품은 굉장히 특별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이런 말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예전에 그 허니버터칩 사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초창기에 허니버터칩 과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자가 처음에는 많은 시중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싶어 했고 먹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그 허니버터칩을 구한 사람들을 보고, 나도 굉장히 먹고 싶다.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갖고 싶어 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마케팅이 결국에는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다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마케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허니버터칩을 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과자를 한 번이라도 갖고 싶고 먹기 위해서 굉장히 막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상품을 뭔가 판매한다고 하실 때 이런 인간의 심리적인 본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면 인터넷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 뭐 홈쇼핑도 같은 거긴 한데 마감 임박에 대한 시간을 일부러 띄어놔요. 사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매자,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거를 지금 사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 심리를.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생각이 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칼자루 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저희 집 근처에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데요. 그 커피숍이 굉장히 특이한 게, 사실상 다른 데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는 마케팅인데, 예를 들면 매일, 하루 중에 매일 12시, 3시에만 그 크로와상이라는 빵을 갓 구워서 판매를 해요. 다른 시간엔 절대 판매를 하지 않고요. 그때만 출시가 되는 빵인데, 물론 그 집의 커피도 맛있고 그런 분위기도 되게 좋고 하지만,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 빵을 먹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저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시 당연히 갖고 온 빵을 그때 획득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었고, 갖고 온 빵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맛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상의 이득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최상의 이득이란 바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이득에는 2차적인 이득이 있고 최상의 이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2차적인 이득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 제품의 스펙, 이 제품을 가지면 이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런 정보들, 스펙들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이 난대요. 2차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것에서만 끝이 난대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고객의 최상의 이득, 그 기본적인 스펙 위로 이것을 최상의 이득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상의 이득이란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을 만약에 한다는 사람이면 고객의 2차적인 이득은 저를 통해서 사업의 계획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고 본인이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도움을 당연히 받겠죠. 이 부분은 컨설팅을 받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게 바로 2차적인 이득, 기본적인 정보 스펙이고요. 그러면은 고객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최고의 이득은 과연 뭘까요?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고객한테는 최고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만약에 TV 광고에서도 보셨듯이 자동차를 만약에 판매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고객이라면 그 자동차의 연비를 따지거나 어쨌든 이런 성능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2차적인 이득, 그냥 기본적인 이득이에요. 근데 저의 최상의 이득은 뭐냐? 그 차를 통해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굉장히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 이 고객의 그 밑바닥에 있는 이 진정한 마음, 원하는 거, 고객의 니즈, 이게 바로 최상의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차를 파시는 분, 영업사원, 딜러 같은 경우는 고객의 2차적인 이득은 당연히 취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최고의 이득에 대한 거를 고객한테 상기시켜주고 제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잠재 고객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단순히 차를 얻는 게 꿈에 부푼 게 아니라 그 차를 얻고 나서의 다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라이프를 당연히 꿈꾸게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자동차를 빨리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공부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목차에서는 고객의 마인드를 집중시켜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고객의 마인드를 집중시켜라 라는 말은 결국에는 브랜드 네이밍을 붙이라는 얘기와도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소개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자산관리사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나를 소개를 할 때 저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자산관리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브랜드 네이밍을 또 다르게 붙여서 저는 자산관리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재산관리 성공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김새를 떠나서 그냥 펭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핑크 펭귄이라고 나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인드를 집중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브랜드 네이밍을 붙이는 것. 저는 자산관리사입니다 라는 게 아니고 저는 재산관리 성공 솔루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한 번 더 집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팁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어지겠죠. 더 궁금한 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프로그램, 내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몰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브랜드 네이밍을 붙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역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고객이 느꼈을 때는 다르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 가지 박스 전략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대로 세 가지 박스 전략을 개발을 하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상품이 하나만 있고 이 상품을 고객한테 살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뭐 저가, 중가, 고가를 내밀고 여기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타율을 보인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되게 많겠죠.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햄버거를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그냥 햄버거 단품, 저가 상품, 햄버거 단품만 파는 것, 그리고 뭐 중가에는 햄버거 세트에 뭐 피규어를 하나 얹혀서 훨씬 더 중가라는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고가 상품으로 뭐 슈퍼 콤보 패키지라고 해서 각종 상품을 많이 넣어서 저가, 중가, 고가를 확실하게 나눠 놓고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이 고객들은 중가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도, 제시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고객한테 중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하거나, 고가를 선택하면 되게 땡큐인 부분인 거고, 저가를 선택해도 어쨌든 안 산 거보다는 훨씬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객한테 선택권을 부여해주면 고객이 되게 당황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없이 이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런 말이고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핑크 펭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브랜딩 관련해서 브랜딩, 그리고 뭐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훨씬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거나 진짜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뛸 때 이런 점이 되게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뭐 이런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핑크펭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